평생 건강을 위해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셨나요? 나는 밥보다는 과일이야라며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많은 기능들이 서서히 떨어지고 약을 복용하는 빈도는 늘어나고 체내 호르몬 균형은 변화하며 우리 장기들은 예전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무심코 매일 드시는 과일이 혈당을 서서히 높이거나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하거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셨던 바로 그 과일이 어느 순간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아닌 장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과일과 장수를 돕는 과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바로 여러분께 갑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저도 요즘 손주들을 보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제 친구 영수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건강에 신경 쓰며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물었고 영수 씨가 자신의 식단을 이야기하자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 드셨다고요?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 씨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과일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과일 중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당 폭격기,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로 특히 가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요즘에는 샤인머스켓, 거봉, 청포도 등 다양한 품종이 연중 시장에 나와 있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수입 포도도 많이 유통되어 접근성이 높은 과일이지만 이 달콤한 과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포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중간 크기 포도 약 20알에는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4티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문제는 포도의 크기가 작아 한 번에 많은 양을 쉽게 드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 한 송이는 약 300g 정도인데 이를 모두 드시면 48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설탕 12티스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분 섭취량 25g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는 더욱 달콤하고 먹기 편해 과식하기 쉽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당뇨병을 갖고 계시며 약 25%가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즉, 60대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혈당 문제가 있거나 그 위험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도와 같은 당 폭격기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당지수가 65 이상으로 더욱 높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제 이웃 이강호 선생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셨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 정도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의사는 식이 조절을 권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추석부터 겨울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선생님은 손자가 좋아한다며 매주 포도를 사오셨고 손자와 함께 거의 매일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특히 씨 없는 샤인머스켓은 먹기 편해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울 정기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5 당화혈색소가
17%로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포도를 자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당분 과일의 지속적인 섭취가 혈당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선생님은 포도 대신 저당분 과일로 바꾸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로 내려가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농약 잔류물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포도는 농약 사용이 많은 과일 중 하나로 껍질이 얇아 농약이 과육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화학물질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포도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블루베리는 포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포도보다 훨씬 적으면서 항산화 물질은 더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년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낮은 당 지수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당뇨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딸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딸기 8개에는 당분이 약 7g으로 포도의 절반 이하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분자나 라즈베리 같은 다른 베리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리류는 한 번에 한 줌 정도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베리는 연중 구입 가능하며 가격도 신선한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딸기를 무가당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전해질 파괴자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 관리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경련 예방에 좋다고 해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우리 연령대에게는 의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중간 크기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1일 권장량 2000에서 3500mg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칼륨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70% 정도로 떨어지며 70세가 넘으면 약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중 약 25%가 경미한 신장 기능 감소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나나와 같이 칼륨이 높은 식품을 자주 드시면 체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고칼륨혈증은 초기에는 손발 저림, 근육 약화, 피로감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가 많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약물, 그리고 일부 이뇨제와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며 그중 절반 이상이 이러한 칼륨 상승 약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정 선생님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우유, 꿀을 넣어서 만드신 스무디를 약 3달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았으나 점차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발생해 심장내과를 방문하셨는데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의사는 정 선생님이 드시던 고혈압약과 바나나의 조합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조정과 함께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자 3주 후에는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사과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으로 바나나의 절반 이하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적절하면서도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은 과학적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사과는 실온에서 일주일, 냉장 보관 시 한 달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우리 같은 노년층이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바나나처럼 금방 무르거나 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배도 좋은 선택입니다. 배 한 개에는 칼륨이 약 210mg 정도로 적당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더욱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위산 과다 유발자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 특유의 상큼한 맛과 달콤한 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염증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이 가진 특별한 성분이 우리 연령대에게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요리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효소가 위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위벽 점막이 20, 30대에 비해 약 40% 정도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시며 약 50%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을 주기적으로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브로멜라인이 이미 약해진 위벽을 자극하면 통증, 염증, 심지어는 미세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동창 김영수 선생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간헐적인 속쓰림이 있었지만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작년 여름 자녀들과의 가족 여행에서 신선한 파인애플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느껴져 평소보다 많은 양을 여행 일주일 내내 드셨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부터 심한 속쓰림이 시작되었고 물만 마셔도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식 때문이라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3일 넘게 지속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이 악화되었고 식도 하부에도 염증이 관찰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브로멜라인이 이미 약해진 위벽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파인애플을 많이 드신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고 이후에도 파인애플을 드시면 즉시 속쓰림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범랑질이 약해지고 잇몸이 후퇴하면서 치아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효소는 이미 약해진 치아를 자극해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치아 민감성 문제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인애플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배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알칼리성이라 위 점막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배는 오래전부터 폐와 위를 촉촉하게 하고 열을 내리며 점액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배 한 개에는 위장 건강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약 5g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산을 중화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의 산성은 약 6.5로 중성에 가까워 위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배즙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위염 환자들의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에 함유된 아르부틴,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이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박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약 92%로 매우 높고 알칼리성이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수박은 수분 보충과 함께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과일입니다. 참외나 멜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며 산도가 낮아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염증 유발자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으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드시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시중에 오렌지 주스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새콤달콤한 과일이 특히 관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렌지와 귤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시트르산 즉 구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ml의 오렌지 주스에는 약 0.7g의 시트르산이 들어있고 이는 강한 산성을 띱니다. 이러한 산성 성분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일부 관절염 환자들은 감귤류 과일을 섭취한 후 24에서 48시간 내에 관절 통증과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환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5%가 관절염을 앓고 계시며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75세 이상에서는 약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 70대 여성의 약 60%가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윤미경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조절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자는 생각에 매일 아침 오렌지 2개와 오렌지 주스 1잔을 2달 넘게 꾸준히 드셨습니다. 약 2주가 지나자 평소보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손가락 관절까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2배 가량 올라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오렌지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2주간 감귤류 과일을 모두 끊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경 씨는 반신반의하며 따랐는데 놀랍게도 10일 정도 지나자 통증과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오렌지에 함유된 시트르산이 일부 관절염 환자들에게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체내 염증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이런 반응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렌지의 또 다른 문제는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렌지의 강한 산성은 이미 약해진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치아 민감성이나 에나멜 손상 문제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렌지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면 좋을까요? 체리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이 약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항염증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리 주스로 드셔도 좋고 냉동 체리를 구입하셔서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체리에 함유된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도 개선해 주어 관절통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키위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으면서도 산도가 낮아 자극이 덜합니다. 또한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키위 한 개를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촉진되고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당분 폭탄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태국산 망고, 애플망고 등 다양한 종류가 연중 시장에 나와 있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과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11스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하루 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망고 한 개만 드셔도 이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당분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60대 이상은 당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당뇨병을, 약 25%가 당뇨 전 단계 상태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망고 같은 당분 폭탄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이웃 박 여사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당뇨 전 단계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작년 여름 며느리가 애플망고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개씩 드셨습니다. 평소 혈당 수치가 120에서 130 정도였는데 일주일 후 병원 검진에서 혈당이 18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망고의 높은 당분이 혈당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망고 대신 어떤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당분이 훨씬 적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당분이 15g 정도로 망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과일은 냉동 제품으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한 줌 정도 넣어 드시면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복용 중인 당뇨약이 있으시다면 베리류와 함께 드시면 약 효과를 높이는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리류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년기 독이 되는 과일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과일들이 모든 분들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젊은 분들께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우리 연령대에 좋을까요?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체리가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적당하고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 반 개나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어떤 과일을 드셔도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정보가 모든 분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일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몇 배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